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OECD 전 세계 4위인 일본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다니요. 연간 학비 2억 원 일본 상류층 자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을 밟은 지 정확히 5일. 그들의 오만한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살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부모 자산 수조 원의 일본 엘리트들이 한국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5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는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그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쿄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캠퍼스를 휩쓸던 그 시절,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기회의 땅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도서관 3층 스터디룸에서 타나카 켄타와 친구들이 노트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명품 쇼핑몰 사이트들이 가득했죠. 야, 이거 봐. 한국에서 샤넬 가방이 일본보다 30%나 싸네. 켄타의 말에 다른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계산적이었죠. 교수님들도 한국 프로그램 보내려고 하잖아. 우리가 지원하면 분명 뽑힐 거야. 그 시절 우리 대학과 한국 측 사이에는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쇼핑하기 좋은 가까운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경제 규모는 우리의 2분의 1, 인구는 2분의 1인 작은 나라라는 식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도 당연했죠. 켄타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애들은 일본 관광객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돈 가져다 주는 거니까.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런 일본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천공항의 김현수 과장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정말 우수했어요. 하지만 가끔 너무 당당해서, 아니 거만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한국 공항 직원들은 일본 학생 단체를 맞을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하거나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해 3월 드디어 선발 공고가 나왔습니다. 한-1 우수 대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지원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켄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문화교류라니 웃기지도 않네. 그냥 쇼핑 투어지 뭐. 하지만 그들은 지원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선진 문화를 배우고 양국 간 우정을 증진시키고 싶습니다.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죠. 사실 이런 상황은 저에게도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해외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태도가 조금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결과 발표 날 8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성적 우수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교수님,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지만 곧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올까? 하지만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도쿄 서우두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85명의 일본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부터 학생들의 대화는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야, 명동 가자마자 바로 구찌부터 털어야지. 아니야, 면세점부터 돌고 시내 나가자. 켄타는 친구들과 함께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여유만만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쇼핑할 곳이 많은 편리한 나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 김현수 과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항 직원 10여 명이 일렬로 서서 깊숙이 인사를 하고 있었죠. 일본에서 오신 우수한 학생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현수 과장의 유창한 일본어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켄타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해줘?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김현수 과장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안히 입국 수속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일반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입국 심사대가 아니라 완전히 따로 마련된 VIP 통로였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멍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입국 심사관들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무표정하게 여권만 확인하던 그들이 학생들에게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일본에서 공부 많이 하셨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 모든 것이 고작 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켄타에게 물었습니다. 야, 혹시 우리가 누군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냐? 켄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자신들은 그냥 교환학생일 뿐인데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계산적인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죠. 역시 우리를 무시할 수 없구나. 이제 더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겠어. 어떤 학생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한테 잘하는 건 당연하지. 우리가 돈스러운 거잖아.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학생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얼마나 많이 살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생들이 그저 한국의 친절한 서비스에 놀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현수 과장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조금 씁쓸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들이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명동으로 향한 학생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각자의 쇼핑 리스트를 점검했죠. 구찌 지갑, 샤넬 향수, 루이비통 가방. 이 정도면 될 거야. 켄타가 친구들과 함께 명동 중앙로의 한 명품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매장 안에는 일본어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일본인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감사함이 아니라 더욱 당당함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돈 많이 쓸 거니까 잘해주는 거야. 켄타는 직원에게 거의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 더 비싼 걸로 보여줘. 우리는 돈 있어. 한국 직원은 당황스러웠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더 고급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죠. 어떤 학생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 포장도 더 예쁘게 해줘. 일본 가서 자랑할 거니까.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매장을 가도 한국 직원들은 친절했고 일본어 서비스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학생들이 모여 쇼핑, 전리품을 자랑하는 장면을 목격한 한국인 호텔 직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한 말을 들어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젊은 학생들이니까 좀 들뜬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죠. 마치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은 한국인 직원들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애들 진짜 우리한테 잘하네. 역시 큰 나라 사람 대접이 다르긴 하나 봐. 맞아.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들 긴장하더라.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국 측에서는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과장은 매일 저녁 학생들의 일정을 점검하며 혹시 불편한 일은 없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쇼핑은 어떠셨나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김현수 과장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 네,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했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례한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시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동대문 시장의 한 아주머니가 일본 학생들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더우니까 물 좀 마셔라.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는 생수만 마셔요. 그 순간 시장 아주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편의점에서 생수 사다 줄까?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한국 측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젊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 날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학생들은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죠.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찻집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전통차를 우려서 학생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70대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무릎을 꿇고 차를 따라주시는 모습이었죠. 얘들아, 이 차는 우리 할머니가 직접 키운 야생차란다. 맛 좀 봐라. 그런데 켄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뭐야? 맛이 이상한데?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마시지 마. 일본 차가 훨씬 맛있어. 할머니는 일본어를 못 알아들으셨지만 학생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뜻인지 짐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차를 가져오려고 하셨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머니, 우리 일본에는 이보다 1000배는 좋은 차가 있어요. 이건 좀. 그 순간 찻집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한국인 손님들이 모두 이상한 눈으로 일본 학생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시며 말씀하셨죠. 그래? 그럼 다른 걸로.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켄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돈은 계산할게요. 하지만 다음에는 손님 취향 좀 생각해서 차 내주세요. 그날 저녁 이 소식을 들은 김현수 과장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대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현수 과장은 그날 밤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소식이 한국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찻집 사건이 올라오면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급격히 나빠졌죠.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다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한국 측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기에 종료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때 김현수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켄타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에 익숙해서. 그 순간 김현수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국을 진심으로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김현수 과장은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이대로는 양국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에 정중하게 프로그램 조기 종료를 통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일본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애들이 우리 수준을 못 맞춰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은 넷째 날 오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호텔 로비가 부산해졌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켄타가 창밖을 내다보니 호텔 앞에 한국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들을 들고 있었죠. 김현수 과장이 급하게 학생들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밖에 시민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러 나오셨어요.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호텔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맞이한 건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서울 시민 100여 명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시민이 켄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똑똑한 학생들 정말 환영해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 또 다른 시민은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게 우리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전통 매듭이에요.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학생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해보면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켄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희들 어제 인사동 찻집에서 할머니한테 무슨 말 했다며? 켄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진 걸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 일본 학생들이 자기 차가 입에 안 맞는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부터 일본 차를 구해서 새로 우리고 계신다더라. 그 순간 켄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할머니는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 일본 차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 할머니가 너희들 걱정하시더라. 혹시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일본 요리도 배우고 계신다더구나. 이 말을 들은 순간 켄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들의 무례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명동에서 만났던 매장 직원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었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 더 예쁜 포장을 준비했어요. 일본 가서 자랑 많이 하세요. 학생들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거만하게 굴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켄타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구는데도 왜 이렇게 잘해줘? 켄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무서워해서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김현수 과장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학생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생들은 처음으로 조용히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야,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잘해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날 밤 켄타는 혼자 호텔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과연 맞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진실을 알려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켄타가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한국인 2명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의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김현수 과장이었죠.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이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켄타는 몰래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위에서 절대 문제 없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아세요? 어제도 할머니한테. 그 순간 켄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현수 과장이 자신들의 무례함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죠. 이 아이들이 일본에 가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이 아이들이 한국을 좋게 기억하고 가면 나중에 일본에서 한국을 위해 일할 수도 있잖아요. 켄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잘 대해주는 이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해서였던 겁니다. 그때 김현수 과장의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한국을 이렇게 볼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특히 어제 찻집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할머니가 밤새 일본차 구하러 다니셨다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켄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환영해준 것도 사실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본 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 준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켄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야들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하자 켄타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잘해준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 그날 오후 학생들은 처음으로 진짜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과장이 학생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 양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일본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랐단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그리고 한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들 같은 똑똑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가 뭐라도 해드려야지. 그 순간 켄타와 친구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